안녕하세요, 강세현입니다. 강세현 올해 준비.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좋아지지 않고 더 힘들까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약하나 선한 사람들이 자유롭고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잖아요. 밤새 내리는 비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구조한 길냥이 때문에 평소보다 빨리 왔는데 가게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물건도 다 진열되어 있고, 영진이 엄마 갔다 갔구나. 꼬물이 내 집이거든요. 어제 보고 간 아픈 고양이가 걱정되어서 가까이 사니까 일찍 나와서 문을 열었나 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 집도 큰아들이 일주일 전에 군대 갔고 남편은 전립선 문제로 고대 구로병원에서 어제 퇴원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힘든 친척,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음식을 해와서 나눠주는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이죠. 특히 동물을 좋아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구조된 우리 집에 가게에 있는 길냥이 금동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줌마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제 영등포 여의도에서 일하다가 시장 내 과일 가게로 출근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간 식당 점심시간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팔이 더 아프고, 또 남편이 식당 주인 남편이 합류하면서 두 사람까지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누나가 알선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는 지가 한 달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수년을 가까이 지내지만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 가게 들려가면 누나하고 나는 얘기하죠. 참 안 풀려. 사람은 진국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워해온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거냐면, 요새 세상은 두 분류에 속하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상위에 잘 사는 사람들, 참견하지 않아도 되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간섭하지 않아야 되거나 누군가도 그들을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번은 이제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계층이 있는데, 차상위 계층,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분들, 사회의 조력이 필요한 복지 지원의 대상분이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분류는 스스로 자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그 국가의 복지망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국가에서 도움을 줘서 서로 부조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복지망에 이게 관련이 되면 사는 방법을, 또 살게 되는 방법을 이제 나라에서 많이 지원하면서 끌고 견인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상층 아래에 있는 분들이 아까 그분 같은 경우 꼬물리 집 같은 것처럼, 또 저희도 그런 대상이 되겠지만 복지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그들은 건설 일용직이나 식당 등에서 맞벌이를 하거나 주거는 월세이고 예금도 많이 없고 개인보험도 큰 게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 유일한 재산이 몸이잖아요. 몸이 도구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갑자기 신체적인 병이나 사고가 있으면 그 위험한 계층이잖아요. 최하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 같은 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저도 예의가 아니겠죠.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갖지 않고 또 인생 목표도 있었지만 시장에 들어와 형제들과 같이 이제 일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6년이 됐으니까요. 최근 몇 년간 우리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1년에 한두 번 내려간 거 빼고는 거의 한 20년 동안은 365일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주일날 예배는 아침 일찍 드리고 또 오지만은 온전한 성수도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석도 일하고 설도 일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안 된 날이 있잖아요, 장사라는 게. 이렇게 비가 오면 장사가 아예 이제 안 되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안 된 날 생각해가지고 하루하루 벌어둬야 월세도 내고 또 잡비 쓰고 남은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높고 낮음이 아주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빈 돈통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한밤이 되면은 이제 몇 번 세보고 나면 한숨만 나는 때가 참 많아요. 이제 허탈하죠. 하루 이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아니지만 벌써 일액이 날만도 한데, 그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정말 어려워졌는데
이제 특별한 코로나 때 사업자 등록을 많이 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그 국가에서 보조 아니면 또 어떤 지원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많이 했고, 또 오늘의 상품권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거의 이제 오늘 상품권을 이제 교환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사업자 등록을 많이 냈거든요. 그전에는 100개 중에서 70개, 6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의 이제 90%, 100% 가까이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사업자들은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매출의 구성비가 하루에 카드가 8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거의 현금을 만져보지 못할 정도로. 장에 가서 물건 사려면 돈을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도매 시장 갈 때도 그렇게 되어버린 구조가 되었으니 카드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말이면 저 세금을 내잖아요. 소득세도 내고 여러 가지 내는데. 근데 그때보다 매출이 좋아진 건 아닌데, 보통 주변의 상인들 보면 기본이 7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세금 50만 원, 70만 원이 많이 내는데 보통 자료를 못 가져오거든요. 왜냐면 도매시장에서 안 주고, 또 여기는 이제 농수산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구매할 때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거의 못 받아오니까 원박 다 세금에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분들이 70만 원 정도를 내거나 100만 원 정도를 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봄에 예상 그 세금 뭐라고 하나요? 그걸 한 번 더 기장하고, 또 5월 말에 이제 기장을 해달라고 하면 기장료도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만 원, 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0만 원, 80만 원 세금에다가 기장료 들어가면 100만 원이잖아요. 체리상의 월세가 거의 100만 원대인데 13개월 내는 겁니다. 사실은 12달이 아니고 이제 세금을 내다 보니까 분명히 세금을 내야겠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소득이 인건비 대비 인건비를 벌어가서 살아가는 건데, 자기 인건비를 벌어가는 것이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안 냈던 것들을 내니까 경기는 나빠지고 매출은 더 나빠졌는데 세금을 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사실 울상이 많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참 열심히 살긴 하는데, 그리고 나라에 손 벌리는 것도 싫어서 뭐 360일 일하면서 아침에 8시에 나오면 보통 10시, 9시 뭐 늦게 가잖아요. 근무 시간이 뭐 13시간 이상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일요일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뭐 빨간 날이면 다 일해야 하는 날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력으로 살려고 하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의 문제일까요? 또 개인들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사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분명히 이건 제도의 문제,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특별히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 또 수공업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고용 환경,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의 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전기세, 공용요금이 엄청 뛰었죠. 그다음에 또 거주비 부담이 많잖아요. 보통 전세살이 하거나 또 월세가 아주 많잖아요. 요새는 이자 금리가 낮으니까 보통 다 서민들이 사는 집은 전세가 없어요. 전세 이 대림동에도 벌써 뭐 작은 집들도 방 2개짜리면 1억 5천에 월세가 40만 원 정도 되니까 엄청나죠. 뭐 주거비 부담이 많습니다. 또 유봉인 같이 이제 일자리를 살아서 멀리 가잖아요. 뭐 그러면 기름값 들어야 되죠. 뭐 이동하려면 또 자동차 운영해야 되죠. 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처럼 자기 몸을 도구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자영업의 사람들, 또 이런 단순업에서 일하는 우리들, 또 비정규직 택배에 속한 분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회 경제적 변동이 아주 취약합니다. 사실은 아주 그 변동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들은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데, 국가에서는 면밀한 어떤 구제책도 사실은 없고,
이 사람들 우리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 중산층으로 들어가서 편입돼가지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 인구가 되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 누구도 태어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생명이 유지되거나 되자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의 도움 없이 떠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는 못 사는 세상이고 누구나 그래서 빚지고 사는 세상인데 또 사람이나 어떤 생명도 함께 살라고 만들어주신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힘들고 약한 사람들도 더 약하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인정으로 도와주면서 서로 돕는데 주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더 그 동물들 이제 고양이들 길냥이들 밥 주고 뭐 이렇게 안양천이든 빈터에 가서 죽어다거나 케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엔 산디 속에서 마이크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닥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은 천천히 걷는 사람이나 또 이 바닥 현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거니까 빨리 달리는 차,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 보이겠습니까? 높은 데만 보는 사람들은 아래 세상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오래 보고 관심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늘 동료들 가까이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또 돕고자 하는 인심은 있어요. 근데 인심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가는 세상에서 조금 부여하거나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스위스처럼 집 한 채 지으면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다른 집을 렌트해야 할 때는 거의 뭐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월세도 그 주거비도 올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서구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내가 집이 있고 다른 집 여유 집이 있을 때 그것을 재테크 수단을 삼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떠나야 되고 또 기획부동산 하는 분들이 가격 올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내쫓으면서 이사 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사 다니고 이사비용 내고 또 방값 올라서 가는데 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좀 그 월세도 좀 고정하고 가게세도 좀 고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같이 사는 것이죠. 공생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살면서 사회 속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실업자가 되면 나라에서 또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산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잘 케어함으로써 차에 국가의 저력을 받는 층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저력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하기로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더 힘들까? 분명히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이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있는 분들이 좀 더 베풀면서 조금 없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분들이 살아나고 그분들이 중산층에 합류하면서 조금 나라가 경제적인 벌크가 좀 커져야 그분들도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함께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국가, 정부, 그 다음에 또 우울적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조금 공간을 비워주시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가 필요한 때인데요.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선함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6월 22일이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